서울교육부 꿈드림센터 여러분, 오늘은 끼리스쿨로 2019년도 제1회 수학 검정고시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조금 기초가 베이스가 있는 친구들을 위한 영상으로, 만약에 나는 공식도 기억을 못하고 조금 이 속도가 빠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친구 여러분들은 가로에서 아마 기초 베이스, 기초 탄탄 이런 형식으로 아마 영상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중심으로 영상을 들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 속도가 조금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2019년도는 제1회, 2회 같이 해서 문제를 풀어놓은 게 아마 기초 탄탄 베이스 느낌으로 좀 기초를 필요로 하는 친구들을 위한 것이고, 2019년도 제외하고는 2018, 2017은 아마 가로해서 기초부터라고 아마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 이 영상은 조금 나는 공식도 기억하고 조금 속도가 붙었어, 전개도 하고 나는 좀 문제 푸는 속도가 좀 괜찮은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2019년도는 총 20문제로 2019년도 1회부터 저는 2017년도 2회까지 풀 예정입니다. 잘 따라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우리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1번. 자, 1번은 어떤 문제예요? 항상? 네, 다항식 관련된 문제죠. 우리 1번은요, a 플러스 2b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어요. a 플러스 2b가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문제에서 a는요, x제곱 플러스 2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b는 x 마이너스 1이 주어지죠. 자, 그러면 a 대신에 x 플러스 2를 a에 대입하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을 b에 대입을 하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 플러스 2b는요, 자, a 대신에 x제곱 플러스 2. 자, 그 다음에 b 대신에 항상 x-1 대입하는데, 항상 a 대신 b 대신에 대입을 할 때는 가로를 꼭 적어줘야 돼요. 가로를 적지 않으면 실수를 하기 때문에 가로를 적지 않은 것과 적은 것은 다르게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꼭 가로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앞부분은 그대로 x제곱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전개를 해줘야겠죠. 자, 2 곱하기 x는 2x가 되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우리 동류항끼리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상수항, 우리 동류항이네요. 자, 2 빼기 2는 네,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남은 거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해서 정답은 바로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1번 풀어보았고요. 그 다음 2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좀 잘 안 지워지나요?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요, 항등식 관련된 문제네요. 자, 항등식이 뭐였죠? 항등식은요, 자, 우리 등식 x-1, 2번 문제죠. 자, x-1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x-1 플러스 a가 x제곱일 때, 이 등식은요,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x에 대한 항등식이 무슨 말일까요? x에 대한 항등식은요, 우리 x, 2x, 2x, 2x에는 똑같은 수만 넣으면 어떤 값을 대입을 하든 이 등식이 성립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항등식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면 되느냐 하면 바로 이 x, 좌변과 우변을 똑같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이거 전개해야 돼요. 전개. x-1의 제곱 기억하시나요? 우리 곱셈 정리. 자, 곱셈 정리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거였어요? a-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바로 계산을 해보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1의 제곱은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해주면 플러스 2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남은 거 플러스 a는요, x제곱이랑 같아야 한대요. 자, 좌변을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2x와 2x는 동류항으로 어때요? 사라지죠. 자, 그러면 남은 게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는 1 빼기 2는 네, 마이너스 1. 자, 플러스 a 남아있으니까 플러스 a는 x제곱이네요. 자,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한댔죠. 자, x제곱 어때요? 네, 같네요. 자, x제곱은 같은데 그러면
이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어떤 값이어야 돼요? 상수항이죠, 상수항. 뒤에가 지금 0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는 0이 되어야 하고 이때 a는 뭐가 돼요? 네, 1이 되어야 하겠네요. 그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2번 풀어보았고요. 우리 3번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3번은 어떤 문제예요? 3번은요, 우리 목과 나머지 관계된 문제인데요. 우리 지금까지는 목과 나머지에 관련된 문제는 이런 형식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냥 바로 나머지를 구해라 이런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뭘 이용하래요? 3번은 이번에는 조립제법을 이용하라고 하네요. 자, 우리 목과 나머지 문제에서는요. 조립제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조립제법을 이용하라고 하네요. 자, 우리 만약에 조립제법 이용하지 않은 방법은 2019년도 2회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2019년도 제 2019년도에서 처음 나오는 유형이에요. 조립제법. 자, 우리 조립제법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떤 다항식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데요. 자, 이거에다가 뭘 나눠요? 다 1차식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목이 있고 나머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럴 때 지금까지는 뭘 물어봤었냐면 이 나머지. 자,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목도 찾기가 쉽고 나머지도 찾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실 조립제법은 조금 더 까다로운 방법이에요. 자, 나머지를 찾는 방법은 더 쉬운 방법이 있지만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리 목과 나머지를 찾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를 물어보았네요. 자,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이렇게 이거는 뭐라고 불러요? 나누어 지는 수라고 부르죠. 이거는 뭐라고 불러요? 나누는 수라고 불러요. 저는 이제부터 이거를 나누어지는 수, 그 다음에 이거는 나누는 수라 부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나누어지는 수에 차수의 앞에 있는 이 개수를 적어줍니다. x3승 앞에 있는 개수는 뭐예요? x3승 앞에 있는 수 1이 지금 생략되어 있죠. 즉 1, x제곱 앞에 있는 것도 1, x 앞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1, 그 다음 상수도 적어줍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고 크게 니은 여기 앞에 지금 적을 거를 남겨두고 적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누는 수가 0이 되도록 지금 그림에도 어디 있어요? 2. 나누는 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가 뭐예요? 네, x는 2가 되겠죠. 이 2를 여기다가 적어줍니다. 자, 우리 그러면 준비 끝. 조립제법 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1을요. 이 1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자리와 이 자리를 곱해줘요. 자, 곱해주면 뭐가 돼요? 2 곱하기 1은 네, 2가 되죠. 자, 그 다음에 1과 2를 이번에는 더해줘요. 자, 1 더하기 2는 3이 되고 마찬가지로 2랑 3을 곱해줍니다. 곱해주면 6이 되겠고 이걸 또 더해줘요. 6, 마이너스 1 플러스 6은 5가 되겠죠. 자, 5가 되고 이제 2와 5를 또다시 곱해줍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 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 네, 더해야 되겠죠. 더하면 11. 우리 바로 이 자리에 또 니은이라고 적어주면 바로 이 자리가 나머지 자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이렇게 조립제법 하는 방법을 다뤄보았습니다. 자, 조립제법은요, 이렇게 나누어지는 수에 개수를 적고, 그 다음에 나누는 수가 0이 되는 값, x를 적어주고, 그대로 내려주고, 그 다음부터는 곱하고, 그 다음엔 여기서는 다 더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과 10을 이렇게 더하는 방법만 알면 문제를 풀 수가 있었죠. 만약에 나는 조립제법 처음 봐 하는 친구들은 이거 어떻게 풀어야겠어요? 우리 문제에서 답을 어떤 방식으로 풀고 있는지 찾아봐야겠죠. 우리 찾아볼까요, 지금?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1, 3, 5, 우리 이게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1과 2를 더해서 3이 되고 마이너스 1과 6을 더해서 5가 되는 점을 보고 유추를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자리와 여기 자리를 더해주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1과 10을 더해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그 다음 문제 복소수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복소수 관련된 문제는요.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우리 문제에서
단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우리 i라는 거 처음 보시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i가 어떻게 나왔느냐고 하면 우리 무슨 제곱근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언제 들어봤냐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배웠는데, 자, 어떤 수를 제곱근이란 거는 3학년 때 배웠는데 이런 복소수 관련 개념은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되겠죠. 자, 우리 어떤 수를 제곱을 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되었대요. 자, 이때 x값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상식적으로 어떤 걸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배운 적 있나요? 뭔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값은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약속하는 거예요. 아, 이런 x를 우리는 i라고 부르자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i를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고, 즉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거겠죠. 자, 우리는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이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 문제에서는요, 복소수끼리 덧셈, 뺄셈만 나와요. 덧셈, 뺄셈에서는 지금 i 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거 쓰이진 않는데, 우리 2018년도, 2017년도를 보면 복소수끼리 곱하는 게 있어요. 곱하는 개념에서는 꼭 이 개념이 나오니까 우리 지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외우지 않더라도 문제에서 이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계속해서 이번에는 쉽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복소수인데요. 1 플러스 2i는요. 2 빼기 3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 2 플러스 ai가 될 때 a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변이랑 우변을 똑같이 만들어 줘야겠죠. 자, 자변을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1 플러스 2i는 그대로 있고, 자, 이거 전개해 줘야겠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하면, 자, 우리 다시 복습,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거나 마이너스 플러스 곱해주면 둘 다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랑 플러스 곱해주면 플러스가 됩니다. 이 개념 꼭 기억해 두시고,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i는 플러스 i. 자, 이거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i는 i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계산해 주는 거예요. 1 빼기 3은 마이너스 2고 2i 더하기 i는 3i가 되겠죠. 자, 우리 이거랑 같아야 하니까 a 자리에 뭐가 오겠어요? 네, a 자리는 바로 3이 오겠죠. 그렇게 해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복소수 개념 기억해 두시고 우리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5번은요, 굉장히 쉬운 문제로, 이거 틀리면 정말 아쉽겠죠? 우리 정말 5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5번은 개념을 몰라도 풀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 문제는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x랑 x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x의 함수. 자, 이차함수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3. 이때 뭘 구하래요?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이 앞부분 다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문제에 지금 다 그려져 있거든요. 친절하게도 문제에서 그림을 다 그려줬어요. 자, 문제에 어떤 그림이 있어요? 자, 우리 항상 가로축은 x축, 세로축은 y축이에요. 자, 그런데 최소값을 의미하는 건 뭘까요? 우리 y값을 물어보는 걸까요? x값을 물어보는 걸까요? 우리 최소값은요, 즉 y는 x 플러스 1 제곱 더하기 3의 값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최소값은요, 우리 y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즉 우리는 어디서만 확인을 하면 돼요? 이 y축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림 그려볼게요. 자, 꼭지점은 마이너스 1,3이고요. 자, 그 다음에 0,4 지나고, 그 다음에 1,7을 지나네요. 마이너스 2,4를 지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져 있죠. 문제에서는 우리 해당하는 영역에서는 이렇게 친절하게도 실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해당하지 않는 영역에서는 뭐로 표현되어 있어요?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죠. 우리는 점선 부분은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꼭 실선에서만 봐주면 돼요. 실선의 y값만 보는 거예요. 자, 우리 y값 어디가 가장 커요? 네, 7에서 가장 크고, 근데 문제에서는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어디서 가장 최소예요? 네, 바로 여기 꼭지점에서 최소가 되네요. y값이 뭐예요? 바로 3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답은 3이 되고 정답 번호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 6번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실선만 봐주면 됩니다. 실선의 y값만 비교하는 거예요. 최대 최소는요. 자, 굉장히 쉬운 문제죠. 자, 그 다음 6번 볼게요. 6번은 2차 부등식 문제네요. 2차 부등식 문제인데 우리 친절하게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어요. 이거의 해를 물어보네요. 자,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이런 식. 자, 우리 어디가 중요해요? 바로 부등호. 부등호를 잘 봐야겠죠. 부등호가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가 다 해가 달라요. 자, 우리 제일 먼저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첫 번째. 첫 번째는요. 어떤 거냐면 x-1이랑 x-1을 곱해줬어요. 그럼 우리는 첫 번째 뭘 찾는다? 각각이 0이 되는 값을 찾는다. 이러한 x를 찾을 거예요. x는 1, x는 2. 이 방법은 이 네 가지 모두 다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찾아야 돼요. 즉, 그냥 x1, x는 2 이거 찾으면 돼요. 자, 이제 찾았으면 우리 거의 다 한 거예요. 이제는 항상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되는지만 분리를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이런 등호가 있으면요.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냐면 바로 1과 2 사이에 x가 끼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어떻게 됐어요? 이 등호가 그대로 이 자리도 오고 이 자리도 오죠. 자, 다시 한 번 더. 뭐뭐의 해는 물어보면 각각이 0이 되는 x를 찾고 그 x를 그 x값을 양쪽에 적어주고 그 다음에 그 x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부등호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3번도 해볼게요. 3번. 이거 2번이라고 4번이라 해볼게요. 3번은 지금 1번이랑 뭐가 달라요? 네, 등호가 있냐 없나를 물어보는 거죠. 등호가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등호를 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 자리는 이게 그대로 이게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번과 4번이 조금 다르겠죠. 자, 마찬가지로 1과 2는 쓰여요. 1과 2는 똑같이 쓰입니다. 여기도 1과 2가 그대로 쓰여요. 하지만 뭐가 다르냐면요. 이 x는 양쪽에 끼어 있었죠. 이렇게 양쪽에 끼어 있었다고 하면 지금 이거는요. 어떻게 생겼어요? 등호가 반대로 지금 이 왼쪽이 더 크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x는요. 작은 수보다는 더 작거나 같고요. 큰 수보다는 더 크거나 같아요. 자, 뭐가 달라요? 어떤 수는 작은 것보다는 크고 큰 것보다는 작았다 그러면 그 반대로 작은 것보다는 더 작고 큰 것보다는 더 큰 게 되는 우리 이러한 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두 개. 그럼 똑같이 4번은 3번, 2번이랑 뭐가 달라요? 바로 등호가 있고 뭐의 차이죠. 마찬가지로 x가 1보다 더 작은 것보다는 그냥 작고 그 다음에 큰 것보다는 더 크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네 가지를 다 알으셔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릅니다. 우리 6번 같은 문제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절대값이 쓰여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건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 해를 물어볼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의 값이 0이 되는 x를 찾는다. 그런 x가 1과 2니까 1과 2를 적어주고 항상 그 다음에 이 등호는 어떻게? 그대로 온다. 어디가? x 사이에. x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좀 어려우신가요? 이런 개념들은 살짝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외워두시고 자, 우리는 나중에는 이것을 우리 수직선 위에 표현하는 방법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멈추시고 동영상 멈추시고 이거 복습하십시오. 이거 복습하시고 넘어가시면 다음에 안 틀리겠죠. 자, 계속해서 7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7번은 어떤 문제예요?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우리 7번 같은 문제는 좌표평면 문제가 나오면요. 항상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중점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이번 7번에서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우리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기억나시나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만약에 A, B 좌표평면, 그 다음에 좌표평면 위에 두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했었죠? 자, 제가 만약에 두 점이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가 A, C고 여기가 C, D라고 해볼게요. 자, 이 사이 거리를 구하래요. 자, 우리 혹시 피타고라스 정리 기억하시나요? 피타고라스 정리? 자, 피타고라스 정리 어떤 거예요? 어떤 직각삼각형에서 이 변의 길이의 제곱과 이 변의 길이의 제곱을 더해준 다음에 근호를 씌워주면 이 길이가 된다라는 식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우리 x좌표는 x좌표끼리. 왜? 이 길이는 우리 x좌표끼리 구해야겠죠. 자, 여기 x값 뭐예요? c고 여기 x값 a니까 자, 길이 어떻게 구해요? 큰 값에서 작은 값. 자, 큰 값에서 작은 값 뺄게요. c에서 a 뺍니다. a, b죠. 미안해요. 자, 죄송합니다. a, b고 자, 큰 값에서 작은 x값 뺍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줘요? 이 변의 길이에 제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 자, 이 y좌표는 뭐예요? 작은 값의 y좌표는 p죠. 큰 값 뒤에서 작은 값 p를 빼주고 이 변의 길이가 여기 길이가 되겠죠. t-b 여기 길이가 c-a예요. 이 변의 길이를 제곱을 해주고 이 변끼리 제곱한 것끼리 더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뭐가 돼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자, 우리 이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풀어요. 이거 기억해 두시지 못하면 문제 못 풉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풀어볼까요? 7번. 자, 7번은요. 마이너스 4,2 그 다음에 2,10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x좌표끼리 근호 먼저 씌워주고 그 다음에 x좌표끼리 뺄 거예요. 자, 큰 값에서 작은 값. 사실 제곱이기 때문에 어떤 값에서 어떤 값을 빼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저는 계산을 편리하기 위해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도록 할게요. 2에서 마이너스 4를 빼주고 이 값을 어떻게 해요? 네, 제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큰 값에서 또 작은 값을 빼주고 이걸 어떻게 해요? 네, 제곱을 씌워주고 두 개를 더해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2에서 마이너스 4를 빼주면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 되고 자, 그러면 2 더하기 4는 6이 되겠죠. 그래서 6의 제곱 더하기 10 빼기 2는 8의 제곱. 자, 6의 제곱은 뭐예요? 36. 8의 제곱은 64. 그렇게 해서 36 더하기 64는 100. 자, 루트 100은 뭐의 제곱이에요? 100은 10의 제곱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길이는 10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면 우리 x좌표끼리 빼서 제곱하고 y좌표끼리 빼서 제곱을 한 다음에 그 값을 더해주고 거기다가 근호, 루트를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공식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이 공식 꼭 기억하세요. 자, 여기 그 다음에 8번 보도록 할게요. 8번은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는 총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어떤 거냐면 이번에는요 총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어떤 세 종류가 나오냐면 두 점을 주어주고 우리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8번처럼 어떤 직선을 주고 이 직선에 평행하고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어떤 직선을 주고 이 직선과 수직 있는 직선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것 중에 두 번째 문제겠네요. 자, 우리 문제 보시면 y는 2x 플러스 1에는요 평행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점 0,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무엇인가? 제가 줄였어요. 좀 길어서. 자, 우리 평행이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평행? 어떤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는 거겠죠. 그러면 뭐가 똑같을까요? 여기서 자, 우리 어떤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의미는 뭐랑 같을까요? 바로
이 서로 기울기가 어때요? 기울기가 같죠. 네, 이 평행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기울기가 같다라는 말이에요. 자, 기울기가 같다라는 말은 뭐예요? 즉, 우리 여기서 y는 2x 플러스 1에서 기울기는 어디예요? 자, 기울기는 바로 x좌표 앞에 있는 여기가 바로 기울기입니다. 자, 모르셨더라도 지금부터 아시면 돼요. 자, 기울기가 어디라고요? 여기. 자, 평행하다는 의미는 기울기가 같다는 의미고 기울기는 이 x 앞에 있는 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 기울기가 바로 2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자, 우리는 기울기를 알고 그 다음에 한 점이 주어지면 바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도 또 스킬이 하나 필요한데요. 즉, 우리는 두 가지를 외워야겠죠. 평행하면 기울기고 이 기울기는 x 앞에 있는 수고.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뭐냐면 어떤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y는 이라고 먼저 적어요. 똑같이. 그 다음 우리 뭐 어디 적어야 돼요? x좌표 앞에 있는 수 적어야 되죠. 똑같이 기울기 적어줍니다. 자, 그 다음 이제부터 달라져요. 그 다음에 가로를 해줘요. 가로를 해주고 x를 그대로 적어줍니다. 자, 우리 한 점 0이 있죠. 0. 여기 이 0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점은요. 뒤에 옵니다. 플러스 3. 이렇게 플러스 3이 되면 우리 이것이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어떻게 해준 거냐면 만약에 기울기가 m이고 어떤 한 점 a, b를 지난다고 하면요. 우리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 x-a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우리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우리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 나는 진짜 이거 기억이 안 나. 기억을 했었는데 시험 칠 때 까먹었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기울기까지는 구하셔야 합니다. 기울기까지는 구하셔야 하고요. 아니면 기울기까지는 구하시고 어떻게 하냐면 기울기가 해당하는 우리 객관식을 보는 거예요. 자, 기울기가 2인 건 뭐예요? y는 2x 1번이랑 2번이 y는 2x 플러스 3이겠죠. 자, 근데 0,3을 지난대요. 그럼 대입해보면 되겠죠. 자, 0 대입하면 y가 0이 돼야 되는데 3이죠. 일반 안 되네. 자, 2번 해볼까요? x에 0 대입하면 0 플러스 3은 3. 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가 우리 이거 정리해도 y는 자, 2x 0은 사라지고 플러스 3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최대한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만약에 기억이 안 되면 대입하는 방법으로 가면 되겠죠. 자, 다시 한 번 더.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고 이 기울기가 같다는 의미는 이 x 앞에 있는 이 수가 같다. 즉, 우리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2고 우리 2는요. 어떻게 구하냐면 기울기 주어지고 한 점 주어지면 이런 공식이 있다. 이 공식이 기억이 안 난다면 어떻게 한다? 기울기가 똑같은 객관식 번호를 찾고 거기다가 한 점을 지나는 점을 대입을 해본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괜찮으신가요? 자, 우리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번은 원의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네요. 꼭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자, 원의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우리 원의 방정식은 뭘 알아야 될까요? 우리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요, 바로 원의 중심과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 우리 두 반지름의 길이만 이 두 가지만 알면 끝. 만약에 원의 중심이 a, b고요, 점.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를 저는 r. 우리 왜 r이라고 하냐면 우리 반지름을 영어로 하면 radius인데 그래서 앞글자 따서 r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왜 굳이 r이야 하면 다른 문자 쓰셔도 돼요. 자, 우리 원의 중심이 주어지고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지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우리 문제 볼게요. 어떻게 생겼어요? 어떤 수의 제곱 더하기 어떤 수의 제곱이 어떤 수가 나오죠. 이런 꼴이겠죠. 자, 우리 기억해 두셔야 돼요. 원의 중심이 a, b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면요. x a, y b는 반지름의
제곱이 됩니다. 제곱이 돼요. 반지름 길이가 아니고 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a는요. x에 a 대입했을 때 0이 되도록 우리 여기 주의할 거는 x 플러스 a가 아니에요. y 플러스 b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r 아니에요. 우리 꼭 이거 기억해 두셔야겠죠. 자, 기억해 두시고 문제 풀어볼게요. 우리 문제에서 중심의 좌표가 2,1이고 자, 반지름이 바로 주어지진 않았는데요. 어떤 힌트가 줬어요? 우리 이 원의 방정식 원이 x축에 접한대요. 자, 우리 문제 그려보면 원의 중심이 2,1이고요. x축에 접한대요. x축에 접한다는 말은 이렇게 여기가 반지름의 길이겠죠. 길이가 뭐예요? 바로 1이 되네요. 네, 반지름의 길이는 1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똑같이 대입을 해볼까요? a 대신에 2, b 대신에 1, r 대신에 1을 대입을 할게요.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네, 1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 식 어디 있어요? 바로 3번에 있네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볼게요. 10번은요, 대칭이동 관련된 문제네요. 자, 우리 대칭이동은요, 크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총 4가지가 있어요. 자, 벌써 4가지라 해서 왜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굉장히 간단하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대칭이동은요, 만약에 대칭이동은 어떤 종류가 있냐면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대칭이동은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X축 대칭이동, 그 다음에 Y축 대칭이동, 원점 대칭이동, 그 다음에 Y는 X 대칭이동,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우리 이거 4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무조건 맞추는 문제입니다. 자, 대칭이동 볼게요. 자, 제가 A, B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일반화를 해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 만약에 3,2라고 하네요. 3,2 직접 해볼게요. 그림 그려서요. 자, 3,2를 지난대요. 자, X축 대칭. 우리 어디라 했어요? X축, 가로축, Y축은 세로축이에요. 자, X축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한다. X축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하면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X좌표는 어때요? 그대로고요. X좌표는 그대로고 Y좌표가 어떻게 돼요? 2였다가 마이너스 2가 됐죠. 앞에 Y좌표에 마이너스 2를 붙여줍니다. X축 대칭 이동은 Y좌표에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고, 그러면 반대로 Y축 대칭 이동은 X좌표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자, 한번 볼까요? Y축 대칭 이동. 이 점이 어디로 갔어요?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칸, 두 칸, 세 칸. X좌표만 앞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자, 그렇다면 원점 대칭 이동은 자, 여기가 원점이에요. 자, 원점 대칭 이동은 어떻게 돼요? 네, 바로 X축으로 대칭 이동한 다음에 Y축 대칭 이동도 한 점, 즉 X좌표랑 Y좌표 두 군데 다 마이너스가 붙게 되겠죠. 즉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Y는 X 대칭 이동이 뭘까요? Y는 X는 어떻게 그래프가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러면 있죠.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Y랑 Y 대신에 X를 대입하고 X 대신에 Y를 대입하는 거예요. 즉 A좌표랑 X좌표랑 Y좌표를 두 개 바꾸면 되겠죠. 즉 B, A, 그 다음에 2, 3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4가지 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몰라서요. 자, 그렇지만 우리 Y축이니까 우리 그렇게 해서 3,2를 Y축 대칭 이동하면 X좌표에 마이너스가 붙은 마이너스 3,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대칭 이동 살펴보았고요. 다음 11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11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1번은요, 우리 연립부등식 관련된 문제예요. 약간 조금 어려워요. 자, 연립부등식이니까 우리 부등식이 식이 2개가 있겠죠. 자, 이거는 우리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떤 제곱 더하기 y제곱의 어떤 상수, 즉
즉 우리 이거는 원의 방정식 관련된 문제죠. 자, 그 다음에 x는 1보다 크대요. 자, 하지만 우리 친절하게도 그림이 잘 그려져 있어요. 자, 우리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가 되면 우리 경계부터 그려볼게요. 이건 부등식이니까 우리 경계를 먼저 그려보면 저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4 이런 원의 방정식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면 원의 중심은 뭐예요? 바로 0,0이고 반지름은 2가 되겠죠. 왜냐면 2의 제곱이죠. 여기가 반지름이니까. 자,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그러한 원의 방정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대요. 자, x는 1이라는 방정식은 어떤 방정식일까요? x값이 모든 게 다 1인 거예요. 즉 x 여기 1. 자, y는 상관없는 x는 1. 이러한 방정식이 되겠죠. 이 x는 1은요. y축과 평행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방정식이 나왔어요. 친절하게도 그림에 다 그려져 있죠.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시작하시면 되는데 어떤 거냐면 자, 이 안에 값이 반지름보다 어때요? 더 작죠? 반지름보다 더 작다는 말은 여기 안에 있는 걸까요? 밖에 있는 걸까요? 바로 안에 있는 게 되겠죠. 안에 있는 값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대요. 지금 x값이 1보다 크다는 거니까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되겠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즉 어딘만 공통으로 돼요? 연립방정식이니까 이거에도 해당해야 되고 여기에도 해당해야겠죠. 그 부분은 어디예요? 바로 여기. 이게 되겠죠. 우리 이 부분은 바로 정답이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에 확인하기 어려우시다면 바로 숫자를 대입을 해보면 돼요. 0,0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0 더하기 0은 4보다 작죠. 아, 즉 여기점이 포함이 되는구나. 즉 안에 있는 점 모두구나. 이런 식으로 직접 대입을 해봐서 어디 영역을 말하는지도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2번 풀어볼게요. 12번은요. 우리 집합 문제네요. 자, 집합이랑 13번 명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은요. 집합 문제인데요. A는 1, 2, 3, 6. 그 다음에 B는요. 2, 5, 7이래요. 2, 5, 7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A 합집합 B라는 게 나왔어요. 자, A 합집합 기억하시나요? 합집합, 교집합? 합집합이 뭐예요? 이거는 합집합.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교집합. 합집합은요, 어떤 두 원소, A에 있는 원소, B에 있는 모든 원소를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 교집합은요,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원소, 즉 두 개 겹치는 거. 방금 연립방정식, 연립부등식 했었죠. 우리 여기도 해당하고 여기도 해당하는, 즉 겹치는 부분만 확인했는데 그게 바로 교집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합집합인데 이거는 어떤 말일까요? number. 우리 A 합집합 B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자, 그러니까 A 합집합 B 구해볼까요? A 합집합 B. 자, 어떤 원소가 있어요? 1. 그 다음에 1, 2, 3. 1, 2, 3. 그 다음에 5, 6, 7. 있네요. 자, 우리 이거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즉 A 합집합 B는 바로 6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집합 살펴보았고요. 우리 합집합과 교집합 다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명제 보도록 할게요. 자, 명제는요, 우리 어떤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냐면 이 대우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참과 거짓을 판단하라는 문제가 있고, 이게 명제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 물어보는 총 이러한 문제들이 종류가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는 바로 여기 대우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자, 그런데 여기 대우, 참과 거짓이랑 명제는 다음에 하고 여기 대우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뭐고 이가 뭐고 대우가 뭘까요? 역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역,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즉 우리 명제는요 어떤 구조냐면 뭐 어떤 문장이 있고 이면을 우리는 이렇게 화살표로 씁니다.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자, 문제 봐봐요.
A가 짝수이면 P가 A가 짝수이면 A는 4의 배수이다 라는 문장이 있죠. 즉 A가 짝수이면 P이면 A는 Q이다. P면 Q이다 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역은요 어떤 거냐면 이 두 자리를 바꾼 거예요. 즉 역은요 Q이면 P다 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두 개를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A가 4의 배수이면 A는 짝수이다 라는 게 있겠죠. 즉 역은 뭐라고요? 앞문장과 뒷문장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가 바로 A가 4의 배수이면 A는 짝수이다. 즉 1번이 되겠네요.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 이와 대우가 뭔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는요 어떤 거냐면요 부정이라는 의미예요. 부정이 뭐냐면 뭐뭐가 아니다, 나 아니야, 부정, not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not 비오는요 이렇게 물결 표시로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나 아니야. 자, 앞문장에도 not을 붙여주고 뒷문장에도 not을 붙여주는 거예요. 즉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즉 어떤 문장이냐면 A가 짝수가 아니면 A는 4의 배수도 아니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자, 마지막 대우는요 우리 역과 이가 합쳐진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앞, 뒤 자리도 바뀌고 그 상태로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가 아니라 not도 붙는 거예요. 즉 Q가 아니면 P도 아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이 뒷문장이 앞으로 오면서 부정도 붙는다 했죠. A가 4의 배수가 아니면 앞문장이 뒷문장으로 오면서 not이 붙어요. A가 짝수가 아니다. 즉 어떤 문장이 되냐면 2가 되는 문장은 바로 객관식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2번이 아니고 2가 되는 문장은 바로 4번이 되겠고 대우가 2번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 대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유리함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유리함수가 나오거나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알맞은 것을 물어보거나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알맞은 것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유리함수를 평행이동시킨 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유리함수 그래프를 알맞은 것을 물어보네요. 자, 유리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러한 꼴로 생겼죠. 자, 유리의 함수에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요. 우리 문제 풀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점근선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면 됩니다. 점근선. 이것만 확인해주면 바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점근선 확인해 볼게요. 점근선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바로 요 값과 여기만 주목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점근선은 두 개가 있어요. 점근선은 어떤 거냐면 X축과 평행한 선, Y축과 평행한 선이 있는데, 즉 우리 여기 아래 분모가 X-2가 0이 되는 우리 그런 X를 찾는 거예요. 그런 X는 뭐예요? X는 2. 이게 바로 점근선 첫 번째 점근선이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가 0이 되면 뭐가 돼요? Y가 3이 되죠. 네. 즉 뭐냐면 여기가 없어지고 Y가 3. 이렇게 해서 Y는 3. 이 두 가지가 바로 점근선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요 값이 0이 되는 거 X는 2. 그 다음에 이 뒤에가 바로 Y는 3. 이렇게 옵니다. 이 두 가지가 점근선이에요. 자,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아이고야. 점근선을 표현을 해보면 X는 2. X는 2는 Y축에 평행하다 했죠. X2. X가 2가 되는 모든 점. 이렇게 표현해주고 Y가 3이 되는 모든 점.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하지만 점근선은 사실 점이죠. 점선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점선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저는 실선으로 표시를 해버렸네요. 자, 점선으로 다시 표현하기는 귀찮으니까 자, 실선을 점선으로 봐주시고 자, 문제를 볼게요. 자, 문제에서 이렇게 점근선, 실선,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 뭐예요? 바로 1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유리함수는요.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디만 확인해주면 된다고요? 바로 점근선. 점근선 어떻게 찾는다고요? 이게 0이 되고 요가. 즉 X는 2, Y는 3. 이렇게 표시해주시면 찾을 수가 있겠죠. 즉
우리 여기 부분은 바로 2,3이 되는데 그런 점 1번밖에 없죠. 자, 그래서 14번 유리함수 어떻게 생겼는지 찾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15번 보겠습니다. 자, 15번은요. 어떤 문제냐면 바로 함수, 합성함수 관련된 문제네요. 자, 우리 합성함수가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 역함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합성함수가 나왔어요. 자, 합성함수 한번 볼게요. 합성함수는요. 자, 다음 그림과 같대요. 어떤 x 정의 여기 있고 y, z, f라는 함수가 있고 g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1, 3, 5, 7, 2, 4, 6, 8 그 다음에 55, 20, 25래. 뭘 물어보았어요? g랑 f랑 합성한 거에 x가 5가 들어가도록 이런 것을 물어보았네요. 자, 우리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g랑 f랑 합성한다는 의미는 우리 f랑 g랑 합성해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f, y에서 z로 가는 함수가 g였는데 f랑 g랑 합성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여기로 바로 가는 함수가 바로 이 함수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자, 이 5를요 어디다 대입해야 될까요? 우리 어디로 봐주면 되냐면 f를 먼저 봐줘야 돼요. 우리 g가 밖에 있다고 해서 g를 먼저 대입하는 게 아니고 우리 f를 먼저 봐줘야 돼요. 즉 우리 g랑 f랑 합성함수에 5를 대입을 하면 어떤 거냐면 f5 값을 먼저 찾고 그 f5 값을 g에 있는 y 값에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f 한번 찾아볼까요? x가 5일 때 y 값이 뭐예요? 바로 6이죠. 즉 f5 값은 6이니까 우리는 g의 6 값을 찾으면 되겠죠. 자, 6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바로 25로 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합성함수 의미 제대로 찾고 요게 이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 16번 등차 수열 관계된 문제 볼게요. 자, 16번 등차 수열은요. 우리 등차 수열이라는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등비 수열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이번에는 등차 수열 관련된 문제가 나왔네요. 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무엇일까요? 등차 수열이 나오거나 개념이 아니면 등비 수열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뭐가 다른 걸까요? 등차 수열은요. 어떤 항들이 있으면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 있을 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수를 어떤 수를 더한 거랑 여기서 넘어가는 뭐 뺄셈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값이 다 같을 때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등비 수열은요. 이 첫 번째 값에서 두 번째 값으로 넘어갈 때 어떤 수를 곱한 값이 같을 때 우리는 등비 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등차 수열이네요. 등차 수열인데 a 플러스 b를 구하래요. 1, 3, 5, a, 9, b, 13. 자, 등차 수열이니까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갈 때 얼만큼 커졌어요? 이만큼 커졌네요. 3에서 5만큼 갈 때도 이만큼 커졌어요. 그럼 5에서 a 갈 때도 이만큼 커져야겠죠. 자, 마찬가지로 a에서 9만 갈 때도 이만큼, 똑같이 이만큼, 똑같이 이만큼. 자, 그러면 a 자리는 바로 5 플러스 2로 a는 7이 되고 9 플러스 2로 b는 11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a 플러스 b는 바로 18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볼게요. 17번은 수열의 합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도 굉장히 쉬우니까 꼭 맞추셔야 됩니다. 자, 17번 문제 볼게요. 자, 기호의 의미만 제대로 알면 돼요. 자, 어떤 거냐면요. 어떤 두 수열의 합인데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기호는요. 합을 의미해요. K에다가 1을 대입한 값이랑 K에서 1 대입한 값이랑 K에서 5까지 K에 2 대입한, K에 3 대입하고 4 대입하고 5 대입한 값 K를 1부터 5까지 대입한 값을 모두 다 더한다 라는 개념이에요. 이것만 꼭 알고 가시면 돼요. 자, 우리는 수열의 합을 이 의미를 이용하는 문제가 나오고 또 두 가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이 방법은 우리 다음에 쓸 거예요. 이번 방법에서는 쓰이진 않는데요. 자, 우리 이거는 값이 2고 그 다음에 K가 1부터 5까지 AK 플러스 BK가 10이래요.
자,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문제를 풀 때 알아야 되는 개념은 이 개념이 아니고 이 개념은 다음에 나와요. 자, 이 AK랑 BK를 분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기호가 있을 때 AK 플러스 BK는요, AK랑 BK랑 분리를 할 수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수열의 합 기호는 두 군데다 적어주셔야 돼요. 여기는 안 적어주시면 안 되고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AK 값 뭐라 했어요? 2라 했죠. 2랑 요거 더했을 때 10이 됐네요. 그럼 이 값은 뭐가 돼요? 바로 8이 되겠죠. 즉 정답은 8,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볼게요. 자, 18번은요 관계식에 관련된 문제인데 겉보기에는 어려워 보여도 굉장히 쉬운 개념이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18번은요 A1이 1이래요. 이거는 첫 번째 항이 1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관계식 나오네요. AN 플러스 1은요 3AN 플러스 1이고 여기 N에다가 뭘 대입을 할 수 있냐면 1부터 2, 3 쭉쭉쭉 계속 대입을 할 수가 있대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바로 A4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네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첫 번째 자, 이거 푸는 방법 똑같아요.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여러 가지로 나오지도 않아요. 무조건 이 방법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꼭 맞추셔야겠죠. 자, n에다가 1을 대입합니다. n은 1을 대입 어디다가? 요 관계식에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관계식에다 대입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 찾고 두 번째 n에다가 또 2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n에다가 3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올 때까지. 자, 그럼 해볼까요? n에다가 1 대입하면 자, a 1 플러스 1, a2는 3, a1 더하기 1. a1은 뭐였어요? 1. 그러니까 3 곱하기 1은 3 더하기 1은 4가 되고 자, 우리 a2는 4가 나왔어요. 자, 2 대입해볼까요? a3은 3, a2 더하기 1. a2는 4였으니까 3 곱하기 4 더하기 1은 1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4 3 대입하면 A4고 그 다음에 3, A3 그 다음에 더하기 1. 자, 그러면 3A3은 자 A3은 13이래요. 자, 3 곱하기 13 더하기 1은 39 더하기 1은 40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A4는 40이 되네요. 이렇게 차례대로 이 n에다가 n 값을 차례대로 여기다 대입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올 때까지요. 자, 우리 19번 지수법칙 보겠습니다. 지수법칙 항상 19번은 지수법칙, 20번은 로그인데요. 우리 이 문제들은 꼭 지수랑 로그는 굉장히 쉬우니까 꼭 맞추셔야겠죠. 자, 19번 보겠습니다. 19번은요. 어떤 지수를 간단히 하래요. 2-3 곱하기 2의 4. 자,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밑이 같고 지수만 달라요. 어떻게 해줄까요? 바로 밑은 그대로 적어주고 지수끼리 계산을 해줘야 돼요. 지수끼리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마이너스 3과 4를 곱해줘야 될까요? 더해줘야 될까요? 빼줘야 될까요? 나눠줘야 될까요? 바로 마이너스 3과 4를 더해줍니다. 마이너스 3과 4를 더해주면 1. 끝! 정답은 2로 2번이 되겠네요. 자, 왜 더하는 건지 한번 훑어볼까요? 자, 그럼 쉬운 방법 2 곱하기 2의 제곱을 해볼게요. 자, 우리 2 곱하기 2는 2의 제곱은 2 곱하기 4, 즉 8로 2의 3승과 같아요. 자, 1이죠, 여기 자리. 자, 이거 두 개 곱해야 돼요, 더해야 돼요, 빼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어때요? 1과 2를 더해줘야겠죠. 지수끼리 더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 기억해 두시고 우리 지수법칙은 이거 관련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뭐 이러한 문제가 나와요. 자, 밑은 하나고 그 다음 지수끼리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는 지수끼리는 더하는 게 아니라 지수끼리 곱해줘야 돼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다음 방법은 다음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 20번 로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 문제는 지수보다는 약간 좀 까다로운데요. 하지만 우리 또 기억을 해주시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2019년도에 처음 나온 개념인데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2의 4승은 16이죠. 자, 그런데 이걸 이용해서 어떤 로그 2의 16을 구하려고 해요. 여기 자리에 뭐가 들어갈까요? 사실 제 눈에는 굉장히 쉬운데요. 왜냐면 2, 4, 16이 쓰였는데 여기는 2, 16이 있어요. 그럼 A는 뭐가 될까요? 사실 남은 숫자는 바로 사실 4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A는 4가 되는데요. 우리 그렇게 꼼수를 쓰지 말고 바로 잘 제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 앞에가 없더라도 우리는 사실 이 뒤에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구하기로 했었죠? 우리는 로그 2고, 자, 16은 2의 몇 승이에요? 2의 4승이죠. 자, 이 4는요, 우리 이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로그 2의 2는 값이 1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4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실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우리 이렇게 지수를 로그로 바꿀 때는요, 이 2가 여기 밑으로 가고 26이 여기로 오고 이 자리가 여기로 오게 됩니다. 이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겠죠. 만약에 이 방법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당연히 이걸 써서도 문제를 풀 수 있겠고, 만약에 정 기억이 안 나면 안 쓰는 숫자 찾아서 찾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까지 1번부터 20번까지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좀 쉬웠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어려웠던 분들한테는 뭐 좀 더 천천히 배속을 늘려서 들으시고, 만약에 쉬운 분들은 좀 더 배속을 빨리 해서 들으시면 되겠죠. 제가 하다 보니까 조금 말이 빨라진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 그 부분에서는 배속을 약간 늦춰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우리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2019년도 제1회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2019년도 제2회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힘드시면 잠시 쉬었다가 2019년도 혼자 한번 풀어보시고, 혼자 풀기가 어려우시다면 저랑 같이 함께 따라와 주시면 되고, 풀다가 나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 잠시 멈춰놓고 푸는 방법, 그렇게 우리 연습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계속해서 2019년도 2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